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91페이지입니다. 그 저당권에 관한 사항부터 하겠습니다. 자, 그 작년에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강론 쪽에서 각종 권리에서 시험 문제가 자, 출제가 거의 그 6문제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 6문제 출제됐는데 매년 요새 추세가 이제 5문제에서 6문제가 어디에서 이 강론상에서 나오기 때문에 잘 좀 챙겨주셔야 되는데 올해는 많이 그 작년에 전세권하고 저당권이 다 나와서 올해는 이 두 개가 다 나오질 않고 만약에 이제 변경이나 말소등기 쪽에서 이제 나오게 되면 자, 이 어디가 이 저당권이나 전세권 이제 용익물권과 이제 저당권 중에서 한 문제는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이제 뭐 그 나온다는 가정에 이제 봐두셔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저당권이라고 하는 얘기 나오게 되면 뭐하고 용익물권하고 이제 특자, 객체가 반대입니다. 항상 머릿속에 이 각종 권리,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라고 하는 각종 권리가 나오면 일단 처음에 볼 게 객체입니다. 객체. 어떤 부동산의 물론 전부는 당연히 뭐예요? 등기 대상이 되는 거고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이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용익물권만 되니까 일단 무슨 얘기가 나오면 저당권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저당권이라고 하는 단어 이 물건이 만약에 등장하게 되면 일단 뭘 따질 때 객체 따질 때 뭐예요? 절대 뭐에 대해서는 이 부동산 일부는 성질상 뭐예요? 등기가 된다 안 된다? 등기가 안 된다. 용익물권하고 반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당연히 뭐에 대해서는 공유지분 있죠? 그 지분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고. 자, 어디에 등기부상에 등기부상에 1순위 저당권, 2순위 저당권. 이게 중복이 가능한 게 이렇게 저당권입니다. 중복이 가능한 게. 절대 그 소유권도 자, 갑구에는 소유권이 하나야 되니까 저 두 개의 소유권이 있을 수 없어요. 용익물권도 안 돼요. 오로지 등기부에 존재할 수 있는 거, 같이 양립이 가능한 건 무엇뿐이 없다는 게. 이 저당권만 중복이 가능하다. 일단 뭐부터 먼저 이렇게 저당권의 객체에 대해서 자, 부동산 일부는 등기 대상이 아닌 거. 그거부터 먼저 봐주지 않죠. 그거부터 먼저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글자가 몇 글자니까? 글자가 세 글자니까. 자, 어디에 이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권리도 뭐가 있고, 소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이 있고, 뭐가 있어요? 전세권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제 그런 얘기. 자, 그러면 지역권은 소유권하고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부종성 얘기하는데, 부종성 하게 되면 종생각을 하겠습니다. 종. 자, 종생각하고 부종이니까, 종생각을 해갖고, 종이. 자, 종이 종친다. 너 종치고 싶냐? 너 죽고 싶냐? 그런 얘기니까 항상 부종성 하면 같이 죽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운명을 같이 한다. 같이 죽는다. 부종성 하게 되면 돈 갚으면 자, 채권의 변제에서 저당권도 같이 소멸한다. 이런 식으로 부종성. 자, 만약에 요역지 소유권자가 땅 팔아버리면 소유권하고 뭐하고 같이, 지역권하고 같이 가니까, 넘어갈 때는 수반성 얘기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같이 죽어버린다. 같이 권리가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 지역권은 이전 등기도 안 되고, 지역권은 다른 권리의 목적도 안 되기 때문에, 자, 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건 무엇뿐이 없다?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요 세 가지뿐이 없다. 왜? 저당권 글자가 세 글자니까. 자, 그러면 이 지금 이 소유권에 대해서 자, 저당권 등기할 때 당연히 뭘 하는 것이고 이거 주등기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자, 등기한다면 부기등기를 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부기등기.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자, 등기부상에 만약에 부동산 소유권에 대해서 소유권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든가 자기 예컨대 만약에 공유 소유권자들이 그 자기 지분에 대해서 등기한다든가 항상 이렇게 1번에서 주등기로 이게 주등기로 저당권 등기한다. 이제 그런 얘기 지금. 자,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을구에 만약에 누가 1번 이렇게 지상권자나 전세권자가 있어요. 이 지상권자나 전세권자가 있으면 이 지상권자나 전세권자가 부동산을 이 을이 지상권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면 요 등기 아래에 뭐라고 이거 1-1번 지상권에 붙여져 있는 자, 저당권 무슨 등기? 설정 등기. 이게 하나다. 이게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건 당연히 지상권과 전세권이 저당권의 대상이라면 항상 무슨 등기 한다고? 부기등기 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해 주지 않죠. 자, 이걸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자, 저당권에 뭐가 나오면 저당권의 효력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 이 효력은 항상 맨 뒤에 뭐로 끝나야 돼, 이거. 미친다라고 끝난다.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다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다가 1층짜리 건물에 대해서 뭐 하게 되면 자, 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다음에 어디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위에다가 2층짜리 건물을 많이 졌으면 저 2층짜리 건물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니까 경매 대상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그런 게 경매 대상이 안 된다면 자, 돈 갚을 때쯤 되면 변제기가 도래하면 2층 지어놓고 뭐예요? 요거는 뭐예요? 저당권 설정 안 했으니까 경매 대상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뭐예요?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경매 신청하면 이 복잡하게 뭐예요? 복잡하게 자, 1층만 경락받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돈 빌려준 사람한테도 이 채권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런 것도 다 미치기 때문에 경매 대상이 된다. 하여튼 효력에 미친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그래서 병 겪는 게 아니도 효력이 미친다. 하여튼 뭐 효력익이 나와서 저당권 효력이 나오게 되면 자, 이렇게 미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주자.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작 이제 뭐예요? 저당권 등기할 때 반드시 어디에다가 신청서에 뭐가 있다는 게 필요적 계상이 있어. 필요적. 자, 안 쓰면 등기를 안 받는다. 우리가 필요적 사항이라 한다. 이 필요적 사항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반드시 뭐라고 이거? 저당권일 때는 뭐예요? 채권액. 자, 무슨 등기할 때는 근저당 등기할 때는 뭐예요? 채권 최고액. 이렇게 채권 최고액 뭐예요? 최고액. 이게 무슨 등기할 때? 근저당 등기할 때 그렇다. 저당권하고 자, 채권액하고 뭐예요? 채권 최고액입니다. 자, 그럼 물론 우리가 저당권하고 뭐예요? 이 근저당권하고 비교는 이 근저당권은 뭐예요? 부종성이 완화됐다라고 얘기해요. 왜? 만약에 뭐 이 지금 저당권 같은 경우에 갑이 뭐예요? 부동산을 뭐하고 이거 자, 을한테 담보로 제공하고 만약에 5천만 원을 만약에 빌려왔다 치게 되면 이 5천만 원은 특정된 겁니다. 특정된 거. 특정됐기 때문에 자, 누가 갑이 뭐예요? 이 특정된 이 5천만 원을 갚아버리면 피담보 채권 소멸에 의해서 저당권도 소멸되니까 우리가 이걸 뭐예요? 같이 죽는다. 그래서 이제 부종성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부종성, 종친다. 부종성입니다. 근데 이 근저당권은 뭐예요? 자, 일정한 어디까지 결산기일을 정해놓고 자, 이 장래 진감 변동하는 불특정 다수채권을 뭐예요? 결산기까지 담보한다 그랬으니까 자, 당연히 뭐예요? 이 지금 뭐예요? 1억 2천이라고 만약에 채권 최고액을 만약에 정해놨다면 그 1억 2천 범위 내에서 계속 뭐라고 이거 증가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어디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결산기까지 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자, 일시적으로 돈을 갚았다 해서 무슨 얘기냐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인데 자, 누구?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 뭐예요? 약속어음을 뭐예요? 약속어음 물품 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돈을 줬다. 약속어음을 끊어줬다. 어음을. 그럼 어음에는 뭐예요? 어음에는 지급은행이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지급은행이 주식회사 누구다 이거? 국민은행이다. 국민은행. 그럼 누가 이 A라는 사람이 약속어음을 받았으니까 여기 가서 은행 가서 뭐예요? 지급을 받겠죠? 자, 그러면 이게 약속어음이 3천만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특정된 게 아니라 이 불특정이에요. 불특정 다수채권이다니죠. 그럼 만약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또 물품 대금으로 뭐예요? 약속어음을 지급했습니다. 이 약속어음이 뭐예요? 4천짜리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음을 발행하는데 이 은행이 왜 뭐예요? 왜 이렇게 자 지급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기초계약이 있었어요. 기초계약이 뭐냐면 약속어음 지급계약 해갖고 갑이 뭐예요? 부동산을 뭐하고 담보로 제공하고 이 채권책을 얼마까지 1억 2천까지 잡았다는 1억 2천까지.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은 뭐예요? 어음을 어느 한도까지만 발행하는 거예요. 지금 1억 2천까지 발행한다. 그래서 예컨대 만약 또 C라는 사람한테 5천만 원짜리 약속을 발행하면 이게 이제 5천, 4천, 3천 이게 1억 2천이죠? 그 여기 다 이제 뭐 1억 2천까지 다 발행했으면 이제 뭐예요? 더 발행해서 돈을 안 갚으면 그게 부도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1억 2천 발행해서 이제 돈을 갚아야, 자, 은행에 돈을 갚아야겠죠, 갑이. 돈을 갚아갖고 일시적으로 뭐가 됐다 해서, 재료가 됐다 해서, 자, 재료가 됐죠? 그렇다 해서 뭐예요? 이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근저당권이 이렇게 특정된 게 아니라 뭐예요? 이 불특정 다수채권을 어디까지, 결산기까지 뭐예요? 2년이든 뭐예요? 1년이든 2년이든 이렇게 결산기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은행은 요즘 저당권 안 해요. 다 뭐라고 근저당권 하면서 결산기만 늘려주고 모장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자 장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그래서, 자, 근저당권은, 자, 이 근저당권은 뭐예요? 채무를 이행했다 해서 뭐예요? 절대 그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게 아니니까 결산기까지 간다 생각하시고 뭐가 완화됐다? 부종성이 완화돼 있고 자, 이 채권 최고액은 뭐예요? 20% 2천만 원이 뭐예요? 이자가 포함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뭐 정작 그게 등기법에서 중요한 건 아니에요. 등기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렇게 채권액과 뭐예요? 채권 최고액 있죠? 그러면 이런 채권액과 채권 최고액이 자, 만약에 뭐예요? 채권자나 자, 이런 식으로 채권자 또는 뭐예요? 또는 누가 채무자가 이렇게 채무자가 뭐예요? 채무자가 모인 경우도 다수인 경우도 이렇게 다수인 경우도 자, 이렇게 다수인 경우도 자, 절대
이런 채권 최고액을 이게 채권 뭐예요? 채권 최고액을 뭐 하지 않는다 이게 나눠서 구분 기재하지 않는다. 이게 구분 기재하지 아니한다. 구분해서 기재하지 않는다. 항상 뭐예요? 자, 사람들이 등기부 보고 잘 판단하도록 자, 단일하게 뭐예요? 단일 기록한다. 단일하게 기재해 놓는다. 이게 중요한 게 단일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그 신청서 쓸 때 이렇게 신청서 쓸 때 이게 만약에 뭐예요? 이게 만약에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서라면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 표시를 쓰고 부동산 표시 썼죠. 부동산 표시 쓰고 그다음에 뭐예요? 뭘 적을 때 이게 채권 이렇게 채권 뭐예요? 채권 최고액 이런 채권 최고액을 기재할 때 1억 2천이면 1억 2천이라고 딱 이렇게 단일하게 쓴다. 1억 2천이라고. 자, 사람들이 헷갈리게 채권자가 3명 있다 그래서 A 4천, B 4천, C 4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구분해서 나눠 쓰지 않는다는 죠. 왜? 등기부에는 등기부 볼 때 등기부에는 뭐예요? 1억 2천이라고 딱 등기부에 써 있어야지. 뭐 A 4천, B 4천 쓰게 되면 그 사람들이 헷갈린다니까요.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건 지금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는데 돈이 얼마가 잡혀있나 그걸 보고 싶어 하니까 딱 이렇게 단일하게 기록하라라고 이제 보잖아요. 그 다음에 채무자 표시를 반드시 해줘야 돼. 채무자가 누군가 꼭 써라는 얘기. 채무자. 그 채무자가 누군가 써라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뭐예요? 지금 의무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의무자가 있죠. 의무자하고 채무자가 이렇게 갑하고 뭐예요? 갑하고 의무자하고 채무자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 다를 수. 무슨 얘기냐면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 갑을 위해서 병이 뭐예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누가 돈은 뭐예요? 채무자의 갑이 빌려간다. 그러면 서로 다르든 같든 간에 무조건 나중에 채무자가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뀔 수 있으니까 자, 뭘 쓰라고 이거? 채무자는 반드시 뭐예요? 기재된다. 왜? 어떤 사람이 뭐예요? 부동산을 살 때 그 저당권을 안고 사는 사람은 뭐예요? 채무자가 이제 바뀌게 됐죠? 저당권을 안고 사니까. 그런 식으로 채무자는 나중에 바뀔 수 있으니까 항상 어디에는 자, 이 등기부에는 뭘 써야 되니까 채무자가 누군가를 써야 되니까 이렇게 뭐예요? 뭘 꼭 써놔라는 얘기예요, 이거. 채무자가 누군가 꼭 쓰라는 얘기, 채무자가.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의무자하고 채무자가 서로 같은 경우에는 동일성을 피하기 위해서 아니 쓸 수 있다. 그 다 틀린 말이다. 아니 쓴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내용을 좀 이해해 주자는 죠. 그래서 이 저당권에 대해 기본적인 필요적 사항이 뭐고 임의적 사항이 있죠? 임의적 사항은 변제기라든가 자, 변제기. 자, 그다음에 이자 발생기 그런 얘기고. 물론 이제 등기관이 뭐예요? 공동담보 얘기 나올 때 있죠? 공동담보 이렇게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 때는 2개 이상일 때는 공동담보 표시해야 되는데 자, 특히 뭐예요? 특히 몇 개 이상일 때는 5개 뭐예요? 이상인 경우. 자, 5개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뭐예요? 등기관이 작성합니다. 등기관이 뭘 작성하냐면 등기관은 공동 담보 뭐예요? 담보 목록을 뭐 하라는 게 목록을 반드시 뭐예요? 작성하라. 이제 작성하라. 그 공동 담보 목록은 제출하는 게 아니라 누가 작성한다고? 등기관이 뭐예요? 직권으로 뭐 한다? 작성한다. 자, 이 내용 좀 이해해 주자. 시험 문제에서 한 3년 전에 3년 됐네? 횟수로 3년 전에 자, 신청할 때 낸다. 신청서에 첨부한다. 이거 틀린 말입니다. 등기관이 뭐 한다고? 직권 작성한다. 자, 이렇게 좀 이해해 주자. 직권 작성한다고.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저당권은 이전할 수 있는데 자, 뭐 할 때 이게 저당권이 있는 게 하죠? 저당권이 있는 게 할 때 이렇게 저당권 뭐 할 때 저당권 이전 등기 할 때 자, 항상 뭐예요? 저당권은 채권에 종된 권리니까 뭐하고 같이 이전한다? 채권과 뭐예요? 채권과 함께 뭐 한다? 함께 뭐예요? 이전 등기한다. 이전한다. 자, 이 취지를 뭐예요? 취지를 어디에 꼭 쓰고 채권과 이전함 이렇게 꼭 뭐예요? 신청서에 써라. 채권과 이전함. 물론 이전 등기는 당연히 무슨 등기를 할 것이고 부기 등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채무자의 승낙서라든가 이렇게 채무자의 승낙서나 그 다음에 뭐예요? 채권 양도 통지증명서. 채권 뭐라고? 채권 양도 뭐예요? 통지 증명서 있죠? 내용 증명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거. 자, 가지고 있으면 되지 제출할 게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뭐예요? 갑하고 을하고 뭐예요? 병하고 있을 때 자, 이렇게 병이 있을 때 자, 이 을이 뭐예요? 이 을이 만약에 뭐예요? 채권자. 이게 말이 임차권자다. 이게 임차권이다. 그 임차권을 뭐 할 때는 이전 등기할 때는 이건 채권이니까 갑이라는 뭐예요? 채무자의 승낙서를 꼭 첨부합니다. 승낙서를 첨부해야지만이 이 병이 뭐예요? 자, 병이 자, 누구한테? 갑한테 야, 나 새로운 임차인인데 방 빼야 되니까 돈 나한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동의서 안 줬으면
나 너 모르는 애다. 내가 뭐야. 방을 빌려준 사람은 누구라고? 을이라고. 그러면 뭐 황당하죠? 그러니까 항상 임차권을 뭐 할 때는 이전할 때는 누구? 이 갑이라는 사람이 뭘 받으라는 얘기야, 이거. 동의서를 받아서 내라는 얘기죠. 왜? 그 채권의 양도, 채권 양도의 기본 뭐예요? 요건이니까. 대항 요건이니까.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물권자다 하는 거예요. 자, 채권 이전할 땐 동의서 내야 되는데 이게 물권 저당권이에요. 그 저당권 일단 물권이에요. 이 물권은 뭐예요? 물권에 대한 이전 등기할 때는 이 뭐예요? 이 채무자의 그 승낙서 있죠? 승낙서를 병이 가지고 있으면 되지. 등기소에 첨부해서 낼 그런 뭐예요? 그런 요건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채권 양도 요건이지 물권 이전의 요건이 아니니까 등기소에 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자죠. 그래서 이런 것은 자, 제출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이해해 두자죠. 자, 일단 문제를 한번 좀 보시고, 자, 91페이지에 그 49번에, 자, 49번은 별표 해두시고, 자, 별표 꼭 한번 해두시고, 나중에 뭐 다시 또 검토해 봐야 됩니다. 뭐라고 나오는데, 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라. 그래서 틀린 거. 자, 그러면 일단, 가만히 보니까, 하여튼 뭐예요? 우리가 그 미음번을 먼저 보게 되면 부동산 두 개라고 써 있어요. 그 부동산 두 개일 때 공동담보, 이건 자신 있어요. 왜? 공동담보 목록은 뭐예요?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 때, 5개 이상일 때, 그것도 첨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뭐, 이건 등기관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직권으로 작성하니까. 일단, 틀린 건 모두 고르려면 꼭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미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미음이. 그 미음이 들어가니까 답은 3번 아니면 뭐예요? 4번입니다. 자, 이렇게 이 객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알아야지만이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 있죠? 중요한 것만 잘 보시고, 그 중요한 거를 잘 보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제 인터넷에 자, 이 동영상 보시면서 2차 하신 분들은 뭐예요? 자, 물론 이제 자, 자세하겠지만 1차 동시 하신 분은 일단 이 등기법은 내용이 이제 시간상 많이 시간을 투자 못해서 어려우니까 하여튼 시험 문제 매년 나온다고 하는 거는 반드시 봐야 된다. 반드시 보고 그다음에 그것도 이제 몇 차례 반복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몇 차례 꼭 좀 반복하시고. 자, 그래서 일단 그 몇 번과 3번하고 뭐예요? 4번을 비교할 때 니은이냐 디귿이냐 이겠죠? 그래서 지금 방금 니은을 공부했어요. 뭐라고? 금저당권 설정 등기할 경우에 금저당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뭐예요? 수인이면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구분해서 동그라미 구분해서 기재한다. 그게 틀린 말이에요. 구분해서. 절대 구분하지 말고 뭐하라 했어요. 이거. 단일하게 이렇게 딱 단일하게 기록해놔라. 단일하게 기록하라. 1억 2천이면 1억 2천이라고 딱 이렇게 단일하게 쓰라 했죠? 그런 걸 좀 암기 좀 잘 해두셔야 돼요. 기본 요상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두 개만 제대로 알아도 충분히 답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억을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상이니까 기억을 보면 저당권이었는 게 뭐예요? 물권 이전이죠? 그래서 항상 종된 권리니까 채권과 함께 이전한다 뜻을 써가야 되고 맞는 얘기고. 그다음에 디귿번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뭐예요? 합의가 있었고, 자, 그 제3자에게 채권이 실적으로 기속돼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뭐 하다는 얘기고, 뭐 유효하다, 뭐 당연한 얘기니까. 자, 보시고 그다음에 자, 니을번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 등기할 경우에 자, 신청 정보에 각 부동산에 관한 뭘 권리를 써라, 그죠? 그래서 권리를 표시해라. 자, 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 답은 뭐예요? 답은 뭐하고 이거. 틀린 걸 뭐로 그러면 뭐하고 니은하고 뭐가 틀렸다. 미음이 틀렸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넘겨보시면 자, 거기 50번 문제를 보시면 저당권 등기한 효력이 이제 옳은 거 있어요. 효력은. 자, 그럼 저당권 등기 효력에 대해서 옳은 것 하게 되면 자, 뭐가 1번에 저당권 설정 등기 후에 등기부가 몇 시 됐어요. 뭐 등기부가 몇 시 됐다 해서 절대 저당권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부적급하게 말소됐으면, 없어졌으면 다시 회복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이것을, 자, 등기부 부본이 있기 때문에 등기관이 뭐예요? 직권으로 다시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회복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원인이 불법이죠? 원인이 불법이면 절대 저당권이 소멸되는 건 아니다. 이게요. 왜? 그건 말소 회복 등기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3번에 뭐예요? 저당권 설정에 대한 건물의 부속 건물을, 자,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부속권 신축했죠? 부속 건물에 대해서 당연히 뭐예요? 저당권의 효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경매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경매 대상이. 그래서 미치지 않는 게 아니라 미친다. 마찬가지로 이제 4번에 그래서 우리 아까 여기서 배웠지만 만약에 저당권이 뭐 나오면 이거 효력 나오게 되면 미친다라 했죠? 미친다라 그랬으니까. 자, 미친다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여기 4번의 맨 끝에 뭐로 끝났어요? 자, 효력에 미친다 써 있죠? 효력에 미치는 거예요. 변경할 필요 없어요. 당연히 미친다. 그게 답이에요. 그 다음에 자, 5번 저당권 설정 등기한 토지 위에 설정자가 건물 신축했죠? 그 건물은 경매 대상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 경매 대상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물론 경매 대상은 되지만 그 건물이 팔린 금액에 대해서는 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뭐예요. 그런 솔로메리치 같은 걸 낸 거예요. 왜? 경매 대상이 안 되면 뭐예요. 누가 뭐예요. 경락받겠어요. 땅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1번은 뭐예요. 비슷하고 5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저당권 등기하는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1번의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당연히 될 수 있다. 당연하죠. 자, 왜? 저당권은 세 글자. 대상이 되는 권리가 몇 개? 세 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세 개. 그래서 이 소유권은 주등기를 하고 지상권과 전세권은 무슨 등기를 하고 부기 등기를 하고. 자, 그다음 동그라미 3번 저당권의 이전 등기 신청할 경우에 저당권이 채권과 함께 이전 뜻을 어디에 신청 정보에 제공하라 했죠? 그다음에 자, 4번에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기는 주등기에 넣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기는 당연히 뭘 하라고 이거 부기 등기 한다 그래서 부기 등기. 그래서 이게 자, 아까 이 그림에 한번 그렸죠?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거기, 그게 다 틀린 답이고, 저당권 설정 등기할 토지의 설정자가 건물을 신청할 경우에, 그 저당권자는, 자,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 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써 있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기출문제를 자꾸만 풀어보라고 하는 이유는, 그 기출문제에 나오는 그 유사문제들이 계속 시험 문제에 반복적으로 또 나오니까, 그 시험 문제에 나왔던 그 지문들을 자세히 보고, 그걸 좀 머릿속에 눈으로 많이 익혀야 됩니다. 눈으로 많이 익혀야지. 답이 보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저당권, 자, 53번은 저당권 등기가 하는 설명으로 뭐 한 것은 이거.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틀린 거 그랬는데, 거기 보시면 1번 공동저당 설정을 신청할 경우에 각 부동산의 권리 표시를 그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뭐 등기소에 뭐 한다는 게 이거. 제공한다. 뭐 당연한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 저당의 목적물이 되는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 때는 5개 이상이라면 두 등기 신청인이, 자, 이게 재작년 문제입니다. 등기소에 제공한다는 게 아니에요. 공동담봉을 신청인이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작성한다 그랬어요? 등기관이 뭐예요? 직권으로 작성한다.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3번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을 담보해서 저당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 대지권이 된 구분건물 등기 후에 건물만 나오죠? 그래서 대지권이라는 말 동그라미 치시고 중간에 건물만 나오죠? 그러면 자, 일체성의 원리에서 자, 일체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자, 아파트나 빌라라든가 구분 건물에 뭐예요? 이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자, 일동 건물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라고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뭐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전유부분 표제부의 하단부에 대지권 표시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대지권 등기를 하게 되면 자, 어디에 일체성의 원리. 물론 이제 갑고 일구가 있고 그 일체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구분 건물 소유권자는 구분 건물에 이렇게 구분 건물의 소유권자는 뭐하고 분리해서 이거 땅이라는 대지권하고 분리해서 뭐하지 못한다는 게 이거 처분하지 못한다. 처분하지 못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붙여서 이 두 개가 뭐가 됐다는 게 두 개가 하나가 됐다는 게 하나가 이 두 개가 하나가 됐다. 그 두 개가 뭐가 됐으니까 하나가 됐으니까 자, 두 개 하나 됐죠? 그러면 하나 했으니까 자, 절대 뭐예요? 이 대지권이라는 단어가 등장. 앞에 대지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중간에 뭐가 나오면 건물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건물만은 자, 말 그대로 건물만이니까 하나 전체 하나 중에서 뭐예요? 일부란 얘기니까 이게 건물만이 이게 바로 무슨 얘기니까 부동산 일부라고 하는 얘기 일부. 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절대 일부에 대해서는 뭐하고 뭐 못한다는 게 소유권이 줬는 게 안 되고 저당권을 설정해서 안 되고 그 용익물권만 전세권만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기 대지권 얘기 나오면 대지권 얘기 나오면 뭐예요? 건물만 나오면 뭐예요? 뭐 못한다? 저당권 등기 못한다. 자, 그다음에 저당권 채권에 대한 질권 당연히 뭐예요? 이게 권리질권이에요. 언제나 부기등기. 그리고 부기등기라고 써놓으시고 권리질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4번 작년 문제 나온 건데 옳은 거 그랬어요.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채권을 담보로 해서 뭐 이거 저당권 등기 불가능한 게 아니고 저당권 등기 뭐 하다는 게 이거 가능하다.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2번 채권자가 순일 때 근저당 등기할 때 자, 각 채권자별로 채권책을 뭐예요? 구분해서 쓴다 그러면 틀린다 그랬죠? 구분해서 쓴 게 아니라 뭐예요? 단일하게 기록해 놓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변제에 의한 저당권의 뭐예요? 일부 이전 등기. 이것도 가능해요. 일부 이전 등기. 자, 전세권도 뭐예요? 일부 이전 등기 외에 자, 나중에 뭐예요? 전세권 존속이 끝나죠? 전세권 반환 채권이 있기 때문에 일부 이전 등기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그 4번에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담보 채권이 뭐예요? 변제기가 끝나도 뭐예요? 이전 등기 할 수 있고, 전에도 뭐 할 수 있고, 이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끝나게 되면
끝나게 되면 뭐예요? 확정 채권의 양도라고 해요. 자, 근데 끝나기 전에는 뭐예요? 그냥 계약양도라고 얘기합니다. 계약양도. 자, 그럼 거기 그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이를 원인해서 자, 뭐예요? 그 계약에서 양도하겠다. 계약양도 원인해서 자, 그 원인을 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에는 뭐예요? 전에 자, 뭐예요? 그 이를 원인으로 해서 근저당기 할 수 없다. 그러면 뭐예요? 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거 틀린다 아니죠. 할 수 뭐예요? 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게 말이에요. 옳은 말이다. 왜냐면 일단 뭐라고 써야 되는데 절대 확정 채권의 양도가 아니라 뭐라고 이거 계약양도로 해서 이제 양도하는 거지. 자, 그게 아니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의 양도할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해서 뭐예요? 신청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옳은 말이다. 자, 그러면 거기 5번에 근저당이 줬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4번 같은 경우 나오게 되면 항상 뭐라고 자, 이렇게 자, 전하고 후가 가능한데 후에는 항상 뭐라고 계약이 뭐예요? 그 등기 원인을 뭐라 썼냐면 확정 채권의 양도라고 해야 됩니다. 양도를 하기 때문에 자, 여기 뭐예요? 전에는 뭐예요? 전에는 그렇게 그냥 계약 양도라고 쓰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피담보 채권이 뭐하고 양도될 경우에 이를 원인해서 할 수 없는 것이다. 네, 그렇게 보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근저당이 없는 게 결정한 경우 근저당 설정자가 뭐예요? 물상보증이면 그의 승낙서 제공한다 하는데 자, 아까 여기 썼죠? 절대 뭘 하지 말라고 이거. 채무자의 승낙서라든가 물상보증인의 뭐예요? 그런 자, 승낙서는 제출하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제3자한테 뭐 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해두지 않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거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55번 문제 있죠? 그거 꼭 별표해 두시고 자, 꼭 내용을 보자. 자, 그러면 자, 담보물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것을 모두 고르라 했어요. 자, 그러면 거기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기억은 뭐예요? 기억은 부동산 유치권의 성립이나 이전에는 그 설정 등기나 이전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썼어요. 자, 그러면 일단 뭐예요? 틀린 것을 모두 고르는데 유치권의 성립이나 이전에는 설정 등기 당연히 유치권 자체가 뭐예요?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자, 당연히 뭐예요? 틀린 걸 모두 고르니까 기억은 뭐예요?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을 빼고 1번하고 2번은 제끼고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일필토지 특정 일부 객체에서 저당권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왜? 항상 기본적으로 저당권 얘기하면 뭐가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 부동산 일부는 등기 대상이 아니라 했죠? 왜? 일부가 대상이 되는 것은 용익물권이니까. 자, 그래서 틀린 거 모두 오려면 니은이 꼭 들어갑니다. 3번 아니면 4번이에요. 그럼 디귿이냐 미음이냐 이기죠? 디귿이냐 미음이냐.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디귿번에 뭐라 했어요? 자,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 목적으로 해서 그 저당권 등기를 질권에 뭐예요? 부기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절대 권리질권은 뭐예요? 등기해야지만이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당권 효력이 뭐예요? 자, 그 질권의 목적이 저당권까지 미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자, 꼭 뭐예요? 등기해야 된다. 하여튼 그래서 등기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미친다 하면 틀린 얘기예요. 답이 몇 번이라고? 3번이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저당권 이 등기부상에 저당권 등기가 있죠? 그래서 1번 저당권 뭐라고 이거? 설정 등기가 돼 있다. 저당권 설정 등기. 그러면 이 저당권자가 돈이 필요해서 자, 변제기에 갑한테 뭐예요? 돈 갚으라고 요구하는 채권이 있으니까 채권은 뭐예요? 병한테 담보하면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1-1번 뭐예요? 저당권에 뭐예요? 저당권에 붙여져 있는 질권이다. 이게 권리질권이다. 이게요. 이 권리질권은 반드시 뭐예요? 부기 등기를 해야지만이 자, 저당권에 효력이 미친다. 나 얘한테 뭐예요? 돈 받을 게 있다는 점. 그런 이제 효력이 생긴다. 이제 그런 얘기죠. 지금. 자, 그래서 자, 등기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미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자, 거기, 네 1번에 근저당 설정 등기할 때, 채권 체결과 채무자는 반드시 쓰라 했죠? 존속기간은 그러하지 않다. 뭐야, 존속기간은 항상, 모든 존속기간은 다 뭐예요? 임의적이다. 반드시 기잘사항이 아니니까 임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미음번에 근저당 설정 등기의 원인으로서 그 설정 계약에 기재되고, 기본적인 내용은 뭐예요? 그건 계약서에 있는 얘기지. 기본 내용은 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 기재할 필요 없다. 설정 계약을 기재하고 기본 내용은 기재할 필요 없다. 이게 맞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 자,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뭐하고 이거. 자, 여러분 그 니은하고 뭐라고 디귿이 틀린 말이다라고 보자. 그다음 자, 56번이 근저당 변경 등기 하는 얘기입니다. 변경 등기. 그래서 여기 등기사항 이해가 있는 3자가 있는 경우에 그의 승낙서, 판결서, 재판 등본을 첨부하는 거. 이게 권리 변경할 때 꼭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 뭐가 나오면 자, 이해관계의 승낙서와 판결서 나오면 자, 두 가지라도 좀 봐두자. 두 가지라도. 뭐 두 가지 봤냐면 이렇게 이해 뭐예요? 관계인의 이해관계는 뭐라고? 승낙서. 또는 뭐예요? 또는 뭐가 나오면 이 판결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자, 이승판입니다. 이승판 나오는데 이승판 나오면 항상 앞에 말소등기라고 이렇게 뭐예요? 말소등기라고 뭐예요? 말소등기라고 만약에 써놨다면 자, 한마디로 뭐예요? 이 이해관계의 승낙서와 판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기를 뭐예요? 없다면 각하당한다는 게 없다면.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없으면 뭐예요? 각하당한다는 게 각하. 자, 없으면 각하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올 때 자, 각하당하니까 시험 문제 나올 때 자, 확정 판결에서 이전 등기 말소 시에는 이해관계의 승낙서와 판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틀 말이에요. 절대 없으면 각하당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데 이제 뭐예요? 저당권이나 뭐 전세권이나 자, 이렇게 그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권리에 뭐라고 변경 등기 할 때 자, 이렇게 변경 등기 할 때는 이해관계의 승낙서와 판결서가 뭐예요? 없으면 뭐라고? 없으면 이거 주등기를 한다.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뭐예요? 첨부하면은 부기등기고 첨부하지 없으면 뭐예요? 주등기 한다니. 그다음에 자, 동그라미 아까 그 얘기죠. 이제 피담보 채권이 뭐 하기 전에 그 전에 제3자가 기본 개혁을 전부를 뭐예요? 인수할 때는 자, 인수하죠? 그때는 뭐라고? 계약 인수를 기재한다. 계약 인수. 아까 자, 여러분 아까 몇 번 문제? 그 54번 문제 있죠? 54번 문제. 근저당권이 피담보 채권이 뭐 할 때 이거? 확정되기 전에 나오죠. 이게 전하고 후에. 전에도 뭐예요? 그 변경 등기, 채무 인수 변경 등기가 하나 하고, 채무자가 인수 변경 등기가 하나 하고, 남한테 뭐 할 수 있다는 게 이전 등기도 가능하다. 이전 등기 가능한데, 항상 뭐일 때는, 이 전일 때는 뭐라고 했죠? 원인을 일을 원인이 뭐 한다는 얘기니까. 계약의 양도, 계약의 인수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그 원인으로 해서 할 수 없다. 그 얘기지. 계약 인수라고 쓴다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 거기 3번에 토지 전부에 대해 설정한 근저당권에 관해서 지분 일부에 대한 근저당 포기를 원인으로 해서 자, 근저당 변경이 할 수 있다. 이제 써 있는데 그것도 뭐예요? 맞는 얘기다. 그 다음에 그 4번에 뭐예요? 채권 체계 감액운에서 근저당 변경등기 하죠? 그래서 항상 변경되면 근저당 변경등기 신청 정부에 설치당 인정한 인감님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제 써 있는데 그거 한번 이해해보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거는 여러분 이해하고 외워야 돼요. 안 외우면 절대 이 문제 못 풉니다. 안 외우면 못 푸니까 잘 보자는 점.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지금 현재 자, 소유권자가 갑이다. 자, 1번에서 소유권 묻어는 게 갑이다. 자, 그러면 1번에서 이게 자, 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만약에 채권액이 7천만 원이다. 7천. 자, 그럼 이제 채무자가 있고 채무자가 갑이고 권리자가 누구? 우리 단위죠. 그러면 자, 뭐라 했냐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한 2천만 원을 주면서 이거 뭐예요? 2천만 원 갚았어요. 자, 그러면 5천 원을 하자. 이자 내기 버겁다. 2천만 원 줬어요. 그래서 이제 7천만 원이 뭐가 됐어요, 이거? 자, 5천만 원 됐죠? 그럼 이 저당권에 대해서 이제 뭐예요? 그 내용 중에 일부가 바뀌니까 뭐 하라는 얘기니까 그 저당권의 변경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 두 사람이 권리 변경이니까 왜? 표시라고 하는 표시 변경,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명의 표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무조건 뭐예요? 공동시청이에요. 그러면 공동시청이면 일단 갑이 을한테 돈을 갚았으니까 돈을 갚았죠? 자, 내가 2천만 원을 갚았는데 아직도 7천이다. 서양 사람들은 오해하니까 이걸 얼마로 바꿔달라는 얘기예요. 이걸 5천만 원으로 뭐예요? 자, 1번 저당권의 무슨 등기에서 변경 등기에서 5천만 원으로 바꿔달라죠. 왜? 이 감액한 거니까. 감액하면 말 그대로 뭐예요? 감소가 됐다. 감소가. 그러면 자, 1-1번이 5천만 원을 바꿨죠? 두 사람이 공동을 해서. 그때 누가 갑이 요구하니까 갑이란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이 소유권자가 뭐예요? 이 소유권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권리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저당권자가 뭐예요? 저당권자가 뭐가 된다는 게 이거? 저당권자가, 이 저당권 설정자, 소유권자가 권리자, 저당권자가 뭐가 된다는 게 의무자가 돼서 고쳤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당연히 뭐예요? 이 소유권자가 권리자고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지금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돼서 뭐 한 거 이거? 저당권에 변경 등기했다 5천만 원으로. 그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반대로 뭐예요? 반대로 돈이 올라가면 갑이 뭐예요? 을한테 돈을 더 꾸니까 을이 갑한테 뭐예요? 돈을 자 3천만 원을 더 주게 되면 1억을 만들었다. 그럼 당연히 을이 요구하고 갑이 의무자고 얘가 권리자죠. 증에 가면. 자, 이랬으면 이제 외우자는 게 뭐라고? 아, 감에 가면 말 그대로 감소 소유자. 감소 소유자 기억이니까 권리자예요. 감소 소유자 권리자. 아, 감에 가면 감소 소유자 권리자 이렇게 외웁니다. 그럼 다음에서 감소 소유자가 권리자니까 소유자는 인감률 낼 필요 없죠. 그러면 나중에 뭐예요? 막판에 안 되면 자, 증액이라고 하는 거 증액하고 뭐라고? 증액하고 감액을 한번 생각해 보자. 감액을.
그 징액과 감액 생각하게 되면 일단 뭐예요? 요거 자, 이 액자는 똑같으니까 여기서 뭐예요? 동그라미 보이죠? 이 동그라미 요게 인감임명 되는 거예요. 징액이. 그렇게 해도 외워라는 게. 그렇게 외워야지. 이거 시험장에 가서 이게 누가 돈을 더 주고 자, 누가 돈을 더 줬으니까 뭐예요? 올려달 이렇게 생각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이렇게 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소소 의자 권리자. 자, 이렇게 외우자는 거예요. 아니면 징액, 잉 동그라미 그때 인감용 낸다 이렇게. 자, 이렇게 외우든가. 그렇게 반드시 암기해야지만이 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거기 자, 4번에 뭐예요? 인감용을 뭐 할 필요 없다? 첨부할 필요 없다. 왜? 감소소유자 권리자니까. 권리자가 감소소유자 권리자가 소유권자니까 소유권자 의무자일 때 내는 거지 권리자 때 내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5번 중축 건물의 기존 건물의 일시성이 인정돼서 건물 표시 변경 등기로 중축 건물 된 경우에 그 중축 건물의 근저당 효력에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의 변경 등기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변경 등기 안 해도 그대로 효력에 미친다 그랬어요.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그래서 답이 5번이다. 자, 그다음에 57번은 별표 두자. 꼭 별표 두시고 다시 한번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 권리의 설정 등기에 따른 필요적 계상으로 옳은 것 모두 그랬죠. 옳은 것 쓰라 했어요. 자, 그럼 기억은 틀렸어요. 왜? 지료가 들어가면 안 돼. 자, 항상 지상권은 뭐예요? 설정 목적과 범위.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니은은 뭐예요? 니은은, 자, 거기, 이거 맞아요. 승역지, 설정 목적과 유역지. 니은은 맞다. 그래서 일단 니은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몇 번? 3번 아니면 뭐예요? 2번. 니은 들어가죠? 기억은 들어가지 말라 그랬으니까. 2번 아니면 3번입니다. 자, 디귿은 뭐가, 거기, 니을을 보게 되면 니을의 존속기간 나오죠? 빼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답이 2번입니다. 2번. 자, 이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임차권에 관한 얘기인데, 임차권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자, 어디 뭘 배우니까,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공부하시니까, 우리 등기법에서 그렇게 내용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다 거기서 배우는 얘기인데. 다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임차권 등기할 때는 임차니까 뭐예요? 임차를 거꾸로 하면 뭐예요? 임차니까. 차임이겠죠? 차임.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문제에도 그 57번 문제에도 그 니을번에 나왔지만 차임만 쓰는 거예요. 존속기간은 임의적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직접 문제를 풀겠습니다. 옳은 거 써 있죠? 그래서 임차권의 이전 및 임차물의 전대 등에 대해서는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 뭐예요? 부기등기식에 의한다. 부기등기식에 의한다. 그래서 항상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닌 건 다 뭐로 하는 거예요? 이전 등기 아닌 건 다 부기등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물건이 몇 개? 5개가 있다. 자, 이렇게 물건이 5개가 있습니다. 뭐라고? 소유권. 자, 그 다음에 지상권. 그 다음에 뭐예요? 지역권. 그 다음에 뭐예요? 전세권. 자, 저당권이죠, 저당권. 그 등기 목적이 뭐라 했어요? 이거 보전. 갑구의 보전 등기. 을구의 설정 등기. 이건 어디에서만 하는 거고, 갑구. 이건 어디에서만 하는 거, 을구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전이 있고. 이전. 그 다음에 뭐예요? 변경. 자, 그 다음에 소멸하는 말소 등기죠. 그러니까 갑구, 을구 다 하는 거예요. 갑구하고 어디서? 을구에서 다 합니다. 그죠? 그러나 이 등기 목적 이전 등기 나오죠? 소유권 이전, 이 지역권만 소유권에 붙어 다니니까. 지상권 이전, 전세권 이전, 저당권 이전, 임차권 이전. 하여튼 소유권 이전 등기만 주등기. 절대 다른 거 이전 등기는 다 부기입니다. 이해 없어요. 무조건 소유권만 이전 등기만 주등기고 다른 거 다 부기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2번 토지의 공중 공간이나 지하 공간의 상하 범위를 정해서 구분 지상권 할 수 있다 써 있는데 일단 1번이 맞고 2번을 쓰였어요. 왜? 구분 임차권, 구분 지상권은 가능해요. 구분 임차권이라는 건 없어요. 없으니까 자, 그 틀린 얘기고. 그다음 자, 거기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주택 임차권 등기 경례했죠? 그를 기초한 임차권 등기 할 수 없다. 왜? 자, 이 주택 임차권의 등기 명령은 존속기간이 끝나고 하는 거예요. 존속기간이. 자, 그래서 용의권에 있는 뭐예요? 자, 용의물권이나 임차권은 존속기간이 끝나면 소멸되는 거니까 그걸 기초로 자, 등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자, 4번에 뭐예요? 4번에 송전선에 통과하는 선화부지 있죠? 선활의 부지. 자에 대한 임차권의 존속기간을 송전선에 존속하는 기간한다. 허용되지 않는 게 아니라 일단 그 임차권도 이제 뭐예요?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최장기간이 없어요. 최장기간이 정해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토지거래 허가 안에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할 때 허가된다 이제 써 있는데 자, 다시 얘기합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서 언제 내는가 꼭 외워두셔야 돼. 자, 뭐라고 했냐면 토지 말하기 써보세요. 토지거래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서. 자, 그러면 거래 뭐예요? 거래. 매매 거래. 거래 무슨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왜 지상권 할 때? 왜? 지상권은 뭐예요? 지상권은 존속기간이 없으니까 뭐 1000년으로 계약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1000령, 2000령 하게 되면 꼭 뭐예요? 소유권 취득하는 거 비슷해요. 비슷하니까 꼭 내야 돼, 지상권. 그 다음에 자, 여기 가죠? 요거에 대한 소유권하고 뭐에 관한 이 지상권에 대한 가등기할 때 이거 냅니다. 그래서 이게 외워야 됩니다. 자, 그 여러분 한번 따라 보세요. 저 한번 따라 보세요. 거래전등기, 지지상권, 가등기. 한번 다시 합니다. 거래전등기, 지지상권, 가등기. 요때만 내요. 그러니까 거래하는 게 아니라면 낼 필요가 없어요. 거래가 아니라면 매매 유상 거래가 아니라면 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전등기 하더라도 거래가 아닌 거 뭐예요? 뭐 상속이니 진정명의 회복이니 취득시효니 경매공매니 이런 거 안 낸다 아니게요. 그렇게 그걸 좀 외워두자는지.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넘겨보시면 59번은 이제 받고, 자, 거기 6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임차권 등기에서 뭐 한 거이고 틀린 거랬어요. 그래서 거기 자, 토지 임차권은 등기 없이도 지상 건축물의 보존 등기에 대해서 뭐예요? 땅 아래 그 차지권이라 해서 대항조 생긴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 법조문에 나온 얘기니까. 자, 민법 시간에 좀 배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임차권 등기할 때 차임 있죠? 필요상에. 등기하면 뭐예요? 자, 필요상이다. 등기하면 뭐 대항조 효력이 있다. 뭐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3번에 주택 임차권 종료 보존권을 반환하지 못한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법원에 뭐라고 임차권 등기명령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종료 후에 하는 거예요. 이거. 항상 주택 임차권의 등기명령은 종료 후에 한다는 거 이제 받으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4번에 임차권 등기명령 정보받은 임차인은 단독으로 자, 임차권 등기 신청한다 그러는데 이건 촉탁 등기. 자, 그건 촉탁이다. 자, 촉탁이다. 그래. 자, 민법 규정에 의한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 대항력과 우선면제 인정된다 그랬죠? 민법 621조에서 자, 등기한 것은 대항력과 우선면제 인정된다. 그래서 일단 4번이 답인 것이고. 그 다음에 자, 61번에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에 반드시 기록할 사항이 아닌 거 했죠? 하여튼 뭐 아닌 거 하게 되면 무슨 5번에 뭐예요? 반드시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여튼 존속기간은 임의적이에요. 임의적. 그렇게 보시면 돼요. 존속기간은 무조건 뭐라고? 임의적이다라고요. 이 문제는 이걸 외우라고 생각하지 말고 문제 내는 사람의 취지는 뭐냐면 이 존속기간이 뭐예요? 임의적이다. 필요적이 아니다. 그런 걸 봐달라. 그런 거예요. 그런 개념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기억하자.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